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오늘은 논문 글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논문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유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논문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게 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박사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 박사 선배뿐만 아니라 좀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을 제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쓰려는 어떤 논문의 분야 그런 형식에 관해서 잘 쓰여진 논문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 쓰여진 논문이라는 게 어떤 형식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논지를 풀어나가는 방식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문장 자체를 또 어떻게 쓰느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논문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논문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 선행 연구로서 의미가 있지만 형식이나 문체 자체도 괜찮다 그럼 그런 논문은 좀 따로 특별히 뽑아 놓거든요. 네, 그런 자료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계시는 어떤 학문 분야에 따라서 논문의 형식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많이 달라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쪽이고요. 교육학 쪽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논문은 문헌 연구 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어, 문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문제의식을 가진 어떤 사안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뭐라는 걸 일단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제어는 이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굉장히 그 빠르게 그다음에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을 굉장히 명확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그 부분은 이제 계속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제 그게 정해졌으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가 말하는 어떤 재원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를 할 수 있을 어떤 자료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근거로 나는 이런 재원을 한다.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 재원에 대해서, 그런 근거에 대해서 좀 편한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얘기가 좀 쉽게 술술술술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인데, 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그게 예를 들어서 좀 지도 교수님 정도만 돼도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요. 근데 그걸 글로 쓰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글로 옮기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글쓰기에 관해서 쓴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떠오르는 게 일단 일단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형식을 갖춰서 이제 뭐 문맥을 맞춰서 이거를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다 꺼내서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놓고 봐서 문맥상 필요 없는 것들은 걷어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퇴고 작업을 하면서
내용은 정리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막지 말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 논문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떠오르는 단어 같은 것들, 이게 명확한 단어가 아니면 이런 취지의 글이다, 이런 취지의 그 내용을 쓰려고 한다는 거라도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내 주장처럼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요런 근거를 덧붙여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뼈대들을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살들을 붙여 나가는 작업을 이제 반복하면서 논문을 이제 구성해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논문에 이제 논문이 보면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안에도 보면 그 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처음에 쓰기 어려운 부분이 서론하고 초록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본론에 따라서 이제 요 세 가지는 좀 많이 달라지기가 쉬워요. 이제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론적 배경은 그게 일반적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연구의 선행 연구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연구 방법론이 뭔가 좀 특이한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거에 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론의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본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관련된 어떤 현행이라든지 그런 뭐 통계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그걸 처음에 써버리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본론이 좀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고, 이제 써놨던 게 쓸모 없어지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거를 쓰겠다는 정리는 해놓되 처음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조금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네,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한 게 초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까지도 계속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논문을 쓰시면 계속해서 출력해서 보고 계속 이제 문맥을 다듬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석사 논문을 쓸 때 문헌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몇 번을 퇴고를 했는데, 할 때마다 계속 문맥이 이상한 것도 나오고 막 해서 여러 번 굉장히 좀 많이 퇴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확실히 글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다른 분한테 좀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보지 못했던 어떤 문맥상의 오류나, 그리고 그분이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러는 내용들은 이제 그건 어쨌든 제가 잘못 쓴 거기 때문에 뭐 보완을 하던지 수정을 하던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논문에 관련해서는 또 제가 많이 들었던 어떤 조언이, 제가 어떤 논문 특강을 들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좋은 논문이 있으면 아예 그냥 필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엔 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필사라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보니까 타이핑을 하는 것과 그걸 정말 노트에 쓰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논문을 이렇게 읽을 때 핵심 요소를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맥 어떤 부분을 통째로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노트에 쓰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문체에서 배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 거에도 습관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좋지 않은 습관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형용사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문맥상의 어떤 앞뒤가 좀 바뀌는 바람에 글이 길어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쓰여진 논문들을 참고하면서 조금 수정하는, 네, 습관을 바꿔가는 그런 연습도 하고 있어요. 네, 벌써 좀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좀 요약을 하자면 논문 글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일단 본인 분야에서 본인의 연구 분야, 주로 하시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그 참고를 하실 만한 좋은 논문을 찾으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 네, 그리고 자기의 논문에 대해서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 네, 그리고 논문 쓰실 때는 일단 본론을 중심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먼저 커트 하시지 마시고 일단 쭉 쓰시고 그걸 다시 계속 수정하시고 보완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론적 배경이나 서론, 초록은 본론을 작성하시면서 맥락은 구성하시되 쓰시는 건 순서를 나중에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꾸 반복해서 출력해서 보시면서 문맥을 계속 다듬어 가시거나 주변 분들에게 리뷰를 부탁하시는 것도,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논문 읽으실 때 좀 좋은 글귀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타이핑을 하시거나 필사를 하시는 것도 본인의 문체를 다듬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공부하시면서 일하시면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네, 제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